자, 오늘 인사이론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소득세 과세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제 앞 시간에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가 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종합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천이나 유형이 다른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하나의 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세요. 종합과세 대상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좀 넣어놨더니 이자가 생겨서 소득이 생겼어요. 내가 주식에 투자를 좀 했더니 나한테 배당금을 줘서 배당소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전세를 냈더니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회사는 다니니까 근로소득도 생겼고요. 뭐 이제 연금소득, 뭐 회사를 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연금도 받고 있어서 연금소득도 있어요. 그 외에도 나는 다른 소득이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나 두 개, 세 개 정도의 이제 소득을 갖고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각각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세금 계산을 하는 걸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쉽죠? 자, 분리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 나누다 라는 뜻인데요. 일정한 소득을 지급할 때 당해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 징수를 통하여 과세 당국에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과세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분리과세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은행에 저금 해본 적 있나요? 아니, 적금 말고, 적금도 좋은데, 이자가 나오는 통장을 혹시 갖고 있나요? 거기 이제 1년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자 수익 해가지고 돈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그날 바로 뭐가 돼 있냐면,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뭐 이자세 이래가지고 마이너스가 또 탁 돼요. 예를 들면 이자를 100원 주고는 10원을 이자세로 세금으로 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자를 줌과 동시에 이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바로 분리시켜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분리시켜서 원천징수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는 위에 나오지만 어떤 이자는 이자의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이자는 종합과세, 합쳐지는 데 들어가고요. 어떤 이자는 따로 받자마자 세금을 떼가는 이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게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월급 받는 근로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용직 근로라는 게 있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월급 받는 경우에 그런 사람은 하루 월급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분리과세, 세금을 떼버려요. 자, 더 이해하기 쉽게 복권에 당첨됐어요. 기타 소득이에요. 복권에 당첨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당첨됐다. 그럼 10억을 다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10억 중에 세금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뭐 한 40%? 그러면 4억은 떼고 나한테 6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세금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분리과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분류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이나 구분된 일정 소득을 각각 별도의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 자, 이 분류과세는 뭐냐 하면요. 좀 금액이 커요. 그리고 또 약간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양도소득이라는 건 예를 들어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1억짜리 집이다. 근데 이 1억짜리 집을 얼마에 팔았냐면 1억 5천에 팔았어요. 이럴 일은 잘 없지만 그래도 1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팔았으면 내가 소득이 생겼잖아요. 5천만 원만큼. 이 5천만 원만큼 더 받은 만큼이 양도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 양도소득은 모아놨다가 내 월급하고 합쳐서 세금 내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요. 그리고 또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따로 분류해서 세금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은 몇 번 받지 않죠. 그리고 한 번 받을 때 금액이 커요. 이제 그랬을 때 분류해서 뭐 꼭 금액이 커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류해서 과세한다. 자, 그럼 세 가지 있었죠.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 그리고 세 번째 분류과세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원천징수라는 걸 잠시 배웠는데요. 원천징수가 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액을 지급하는 자, 회사가 되겠죠. 이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사람 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월급을 지급할 때 상대방, 근로자를 말합니다. 원천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 국가 대신에 거두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 징수 세액을 납부할 때는 몇 가지 이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원천징수 의무자는 아까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누가 되냐면 회사입니다.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월급을 줬다. 그러면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은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이면 며칠이죠? 그렇죠. 12월 10일이 되겠죠. 1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된다. 이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매달 안 가도 되고 6개월에 모아서 내도 된다. 주로 누가 승인을 받냐면 직원이 얼마 안 될 때, 직원이 얼마 안 돼서 세금이 얼마 안 되면 매달 갖다 내기 번거로우니까 6개월치 모으는데요. 우리 회사 직원이 많다. 그러면 한 달만 모아도 돈이 엄청 큽니다. 그걸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11월 달 월급 주면 다음 달 10일, 12월 10일까지 회사가 갖다 내는 게 원천징수 납부입니다. 자, 원천징수 제도 중에 일용근로자, 이제 하루 일하고 하루 월급 받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월급이 아니죠. 그때 1급이죠. 자, 하루 일하고 하루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한 달 모아서 내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하면 1급여액 마이너스 15만원 곱하기 6% 곱하기 1 마이너스 55%. 자,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으로 10만원 받았습니다. 사실 하루 일당 10만원은 꽤 큰 거죠. 하루 일당 10만원 받았는데 이 10만원에 대해서 소득이 생긴 거니까 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10만원에 소득세를 얼마 내야 되나? 그럼 요 공식에 넣는 겁니다. 10만원 마이너스 15만원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5만원 되죠. 마이너스 5만원에 곱하기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15만원, 나 하루에 15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15만원 마이너스 15만원 하면은 0이 되죠. 그럼 이 사람 또 세금 안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 15만원 정도 받는, 이 이하로 받는 사람들은 세금 안 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좀 많이 해볼까요? 하루에 35만원 받았다. 어떤 사람이. 그럼 35만원 받았으면 세금 얼마 내야 될까? 35만원 마이너스 15만원 하면은 20만원이죠. 20만원에 곱하기 6 하면은 뭐 얼마? 거기다 곱하기 이제 1-55니까 45% 하면은 얼마쯤 나오냐면, 선생님 계산기 지금 없어서 정확하진 않은데 한 4,05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요만큼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대신에 좀 지워야겠네요. 그 대신에 원천징수 계산했더니 1,000원 밑으로 나왔다. 500원 나왔다. 그러면 안 내도 된다. 이런 경우는 안 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과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보기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는 땡땡땡이란 세법상 특정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땡땡
의무자가 되어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 귀속자로부터 징수하여 세무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자, 법률 용어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납세 의무자인 내가 세금 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안 내고 회사가 대신 거두어서 내는 걸 말하는 건데요. 회사가 나한테 월급 줄 때 세금을 먼저 떼고 주잖아요. 그 먼저 떼고 주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